최초 중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라고 협박한 북한. 이후 청와대 초토화 발언에 이어 청와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그래픽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양 외곽의 한 화력 시범장에서 실제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를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계속됐던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이 울컥해서 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989년부터 10년 동안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씨가 최근 김정은의 초대를 받아 북한을 다녀온 뒤 전한 이야기입니다. 네, 김정은이 전쟁할 생각은 없다. 미국이 무리한 조건만 늘어놓다 보니 욱해서 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요. 북한의 진짜 속내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북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린 그 소식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자, 아까 두 분 나가셨죠? 그 대신에 이소연 전 북한군 상산 그리고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역시 이 두 분 아까 계셨던 두 분 계속 남아 계시고요.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36년 만에 당대회 5월 6일인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5월 6일이 금요일이죠? 예. 예, 우리 임시 공휴일 되는 날인데, 네. 그죠? 그때 이제 북한당 대회,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데, 뭐 예전 같으면은 여기에 김정일이죠. 김정일이가 예전에 32년 전인가요? 그때 할 때 처음 얘기한 게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얘기했었죠. 예. 그죠? 이번엔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이제 그 특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대를 원래 하려면 예. 뭐 지도 이름이 나와야 되고 경제 어떤 지표가 나와야 되고 예.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워낙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나올 게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번 당대의 목적은 뭐냐면 예. 김정은 시대가 열린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인사관리 새롭게 하고 이 김정은 시대에 뭐가 바뀔 것이냐를 내놔야 되는데 바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노동당 자체가 사유화돼 있어가지고 예. 모든 책임을 지금 김정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모든 지금 4년 동안 그 김정은 시대를 쭉 예.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대에 하기도 민망스럽긴 하지만 김정은 시대가 들어와서 4년째가 됐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당대는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36년간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회를 하려면 경제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안 나오거든요, 아예. 그래서 아마 아버지도 못한 당대회를 아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김정은이 지금 이 당대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콘텐츠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미사일 예.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예, 여 변호사님. 아니, 이제 농담 한마디 할게요. 예. 그, 저기 5월 6일 임시 공휴일 때도 되게 좋아했는데, 맞습니다. 예. 북한에서 혹시 악용하지 않을까요? 자기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갖다가 기념해서 남한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우리 대회를 갖다가 축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예, 워낙 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나라니까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후지모토 겐지가 후지모토 겐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정일의 요리사였잖아요. 그래서 네. 김정은이가 요만했을 때부터 봤던 일본인 요리사인데 북한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왜 북한을 초청받아서 갔을까? 이것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울컥해가지고 미사일 쐈다. 아니 미사일이 자기 장난감이에요. 예? 울컥하면 쏘고 울컥하면 핵실험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울컥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 94년도에 핵실험 준비를 다 해놓고도 예. 10년 후에 핵실험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핵실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내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은 지금 3차 핵실험 한 이후에 예. 너무 나라 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핵실험을 자제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인내와 자제심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이제 보기에도 다 김정은 내 책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울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울컥하면 혼자 사겨야죠. 그렇죠. 사게 되는데 이 젊은 친구가 그런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기분 나쁜 게 우리 군에 계셨으니까요. 네. 혹시 북한에 계셔서 군에 계실 때 남한 시설을 모성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타격 훈련이나 이런 걸 했다는 소리를 듣거나 그런 훈련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북한 4군단 정신정찰대대 통신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찰대대하고 저희가 늘 동계 하계 훈련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는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시 전경을 어느 한 뭐 여의도면 여의도, 예. 뭐 또는 뭐 당산이면 당산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정해놓고요. 거기에 모형을 만들어 놓는데 저희가 한 것은 다 3층, 4층짜리 그냥 건물이었습니다. 일반 건물을 갖다 놓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훈련하면서 저희가 늘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아파트가 4층짜리밖에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는 보니까 청와대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1km 안팎의 포를 지금 수십 문을 갖다 놓고 청와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핵미사일도 울컥해서 쐈다는 김정은이가 그 청와대를 뭐 정말 타격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늘 위성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노림수로 이용을 해서 지금 예. 이런 작전 아닌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요, 그 북한산 바로 딱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 공격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침투를 해서 뭔가 폭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주석군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 가지고 장난할 가능성이 그런 걸로 오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건 다 발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평양의 그 김정일 집무실이나 주석군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 때 김정은 지휘부가 예. 도주를 해서 이제 그 대피소로 가려면 그 평양시 삼석구역에 있는 철봉각이라고 이제 대피소가 있는데 한 15km를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유사시 때 갑자기 때릴 경우에는 청와대를 안전할 수 있지만 이 주석궁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북한 지도부가 우리 측한테 뭔가 콘텐츠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협박을 하려고 지금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래요. 뭐 지금 자기 혼자 모형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어떻게 뭐 포를 쏘도 울컥하면 뭐 뭐래도 샌드백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청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 훈련을 한다라는 거, 타격 연습을 준비하고 이게 저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조심하라는 자꾸 메시지죠. 나는 이걸 울컥하면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식이다 예, 이거죠. 나도 무서우니까 나만 조심해, 미국 조심해. 뭐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공격력 이거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폭군 이미지는 물론 희석시키기 위해서 후지모토 겐지는 데리고 왔죠. 한때 뭐 탈북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왔지만 한쪽에는 또 그런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려는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그 후시모토 겐지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후시모토 겐지에서 전쟁할 생각이 없다. 미국 태도에 울컥해서 미사일 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중요한 우방국이 한국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더 울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울증 걸리겠네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최대 압력은 이제 외부의 압력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북한 내부의 압력이 더 셉니다. 내부의 압력이라는 게 무슨?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핵실험 이후에 뭐 미사일 발사까지 하고 나서 예. 유엔 제재가 들어가니까 엄청 예. 지금 시끄러운데 지금 김정은이 자기 개인 취미를 위해서 지금 그 뭐 미래 과학자고리 아파트 뭐 연명거리 아파트 해가지고 아파트를 또 막 지으라고 하니까 예. 돈이 없는데 막 지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또 짜내서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막 폭발 직전이 와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마치 외부와 연계되게 되면 폭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지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시기에 무섭죠. 한미연합군 잘못 북한을 때리게 되면 그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북한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뭐 핵이 있다, 미사일이 있다, 뭔가 청와대를 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못 때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 후지모토 겐지를 뿌려놓고 한 이야기가 저는 그냥 뭐 장난삼아 농담삼아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내가 되게 그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하다면요. 어떤 지금 한중일 그다음 그 미국 관계에서 네. 전쟁을 한다는 건 생각을 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치 덜 위험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거나 치밀하다면은. 근데 울컥하면 할 수 있다는 거는요. 나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충돌적으로 우발적으로도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말을 협박일 수도 있다. 더 오히려 저는 협박으로 봅니다. 나는 어떤 행동이든지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고 내 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달래야지.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억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궁지로 몰면 궁지로 내가 어떻게- 몰면 나는 어떤 나도 짓을 내가 할지 무섭다, 모르는 이 사람이다. 얘기죠. 예. 이걸 자기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하게끔 한 전략적 은행으로 보입니다. 아하. 근데 군에 계셨을 때, 네. 그런 그 서울의 어떤 그런 모형을 가지고 타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북한군에 계셨을 땐 진짜로 서울에 진격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아, 그렇죠. 저희 군인들은 늘 반미 반한 교육과 함께 조국 통일이라는 그 과제를 안고 입대했을 때부터 있었고요. 더욱이 김정일 체제 들어오면서 저희는 통일병사라는 단어로 늘 통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통일병사.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적화통일, 즉 전쟁을 해서야만이 그렇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상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침투했을 때, 정찰병들 침투했을 때 예. 우리는 통일병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 예. 이런 각오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해마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키리졸브 훈련 같은 거 할 때에는 육해 공군 연합부대가 나갑니다, 이게. 예. 그러면 연합부대가 올라갈 때는 북한도 거기 맞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은 육군밖에 없어요. 예. 해군, 공군은 다 무너져 있고 예. 육군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가 다니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자꾸 미사일하고 해군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건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만약 그걸 쓰게 되면 북한은 그날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자꾸 협박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엄청난 무력 앞에 계속 노출되니까 지금 예. 무서움이 지금 국에 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다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열등감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5월 6일 다음 주입니다. 어떻게 그 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